여러분 왔습니다. 바람 신바람 쌤이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강의는 이제 19강 19일차 대학농림 만세 만세 운동과 관련된 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3.1 운동입니다. 3.1 운동 언제? 1919년 3.1 운동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기억나시죠? 이 3.1 운동 영향 나중에 알겠지만 문화 통치에서 무단에서 문화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문화 통치가 1920년부터니까 바로 앞에 운동은 1919년대 일어났겠구나 하시면 되겠고 일단 가겠습니다. 배경부터 한번 보겠는데 항상 근현대사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공부하실 때 항상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죠? 배경, 일어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전개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는 결과 및 영향대로 딱딱딱 정리해서 하시면은 공부를 하시면 문제 없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무단 통치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우리 배웠지만 무단 통치 뒤가 좀 배우겠지만 이제 무단 통치가 뭐냐면 말 그대로 그거죠. 무식하게 두드려 패는 겁니다. 말 안 듣네. 저 생쥐 말 안 듣네 하면서 막 때리는 게 뭐다? 이 무단 통치였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때 유행했던 게 뭐다? 태형령. 즉 헌병 경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몽둥이를 그냥 때립니다. 일본 욕하는 건데 가서 그냥 때리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때립니다. 즉각 그 자리에서 처결하시는 직결 처분권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때 속된 말로 좀 더 쓰기 좀 그렇네요. 예. 병신이라 그러죠. 병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때. 미쳐버리죠. 그러한 상황 속에 또 고종 황제가 죽습니다. 고종 황제가 죽는데 죽었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뭐가 제기되냐면 독살설이 제기됩니다. 일본이 독살해서 죽였구나. 이러한 것들이 뭉쳐지면서 이제 뭐다? 3.1 운동의 국내적인 배경이 되고요. 이게 국내 상황입니다. 국내 상황. 그 다음에 바깥에서는 또 어떠한 영향이 있을 때 이 3.1 운동이 빵 터지게 되느냐. 첫 번째,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합니다. 윌슨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인데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면 민족 스스로 민족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결단하고 결정을 이런 능력이나 권력이 있다 생각이 들면은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거를 얘기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 독립하란 말이야? 알았다. 이거에 막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뭐냐면 미국 대통령 당시 윌슨이 얘기했던 거는 이거에 해당되는 국가는 어디냐면 식민지가 아니고 1차 세계대전 때 패전했던 식민지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그건 패전국이니까 그 내용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잘못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제가 PPT는 안 썼지만 레닌의 약속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몰라도 되기 때문에 일단 빼놨고요. 약속 지원인데 그거는 레닌이 주장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다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리 광화회의에 이제 보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국에서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파리 광화회의가 뭐였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때 뭐다? 파견을 하는 거죠. 즉 우리 독립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파견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뭡니까? 식민지 1차 세계대전 승리자들 자기들끼리 패전국들 땅 먹게 하는 겁니다. 땅 가져가는 겁니다. 나눠먹기. 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애들이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것들을 이제 처리되는데 그걸 놓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러면은 머리 아픕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겨놓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땅 야 이거 내가 가져갈게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갖고 조선 독립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러면서 또 도쿄에서는 도교가 아니죠. 도쿄입니다. 도쿄에서는 일본 유학생들이 뭐다? 3월 1일 전이죠. 전에 28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유학생이 한 10명들이 모여서 일본에서 먼저 합니다. 그거에 딱 자극받아서 와 대단한데? 하면서 그거에 또 자극을 받은 거죠. 이 앞에 또 뭐가 있었냐면 무호 독립선언서라 그래서 연해주에서도 한번 독립선언서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번 하고 일본에서 한번 하고 드디어 어떻게 한다?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러한 정세 속에 드디어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나와버렸는데 이거는 이제 책에도 있지만 고종 장례식장 사람들 막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3.1 운동이 일어난 봉기 발생 지역입니다. 시험에 이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주고 독립선언문을 던져놓고 이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시오.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정말 다 일어났죠. 당시다발적으로 전국에 다 일어난 건데 대단한 운동이었죠. 자, 가겠습니다. 이제 전개 과정입니다. 3.1 운동이니까 당연히 언제 했을까요? 3월 1일 날 했겠죠. 그러면은 3월 1일 날 갑자기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준비를 했겠죠. 27일, 28일 날
학생들이랑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여기 나오는 종교계 인사 중심으로 특히 천도교 교주였던 손병희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그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랑 학생들이랑 서로 얘기를 합니다. 야, 학생들이 이제 자기들이 가진 조직을 가지고 막 그 인쇄물, 독립선언서 이런 인쇄물을 다 나눠주고 이제 지도하에 그 민족 대표 지도하에 하자 얘기를 합니다. 그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둘이 합의를 하기를 3월 1일 날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자. 그러면서 만세 시위를 시작하는 거다! 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됐습니다. 3월 1일 날. 근데 3월 1일 날 얘들이 태화관, 지금으로 치면 중국집이다, 중국집. 근데 좀 고급 중국집. 여기서 모여서 다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방 하나 룸 잡아서 그 룸에서 독립선언서를 읽습니다. 침착하게. 우리는 뭐 무엇, 책이 있죠? 쭉 읽습니다. 읽고 끝입니다. 미쳐버리죠. 근데 우리 아까 학생들, 약속했던 학생들 탑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옵니다, 얘들이, 대표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뛰어갑니다. 대표님들 오시기를 왜 안 오냐고. 그때 우리 민주대표 30인이 침착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게 되면은 지금 또 우리 군중들이 모여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큰 폭동 사태나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으로써 더 자극이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말로 딱 해놓고 이건 뭐죠? 얘들이 겁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진짜 안 갑니까? 진짜 안 갑니까?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열받습니다.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오죠. 그냥 뛰쳐나옵니다. 에이, 나쁜 놈들 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또 침착하게 어디? 일본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수합니다. 우리 음식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일본에 어떡할까요? 깜짝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는데 그냥 오죠. 급하니까.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나는 잡혀가지 않겠다. 택시를 불러다오. 아,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택시를 부릅니다. 일본 애들이 택시 9대를 불러줍니다. 그거 타고 어떻게? 침착하게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단 거기까지 아시고요. 그러면 뛰쳐나갔던 우리 학생들 어떡할까요? 열받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탁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한독립 만세! 외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3.1운동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세 시위에 전개되고 막 일본군들 막 군대까지 동원해서 막 탄압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맞죠? 난리가 납니다. 그건 다 아시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뭘까요? 지도부였죠. 구심점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얘들이 없잖아. 잡혀갔죠. 자수하고 없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다 보니까 어떡해요? 이 3.1운동이 중구난방입니다. 막 지멋대로 막 폭발적인 건 알겠는데 이게 뭐랄까요? 관리가 안 되는 중심 정리 딱딱딱 해서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떻게 된다? 나중 되면은 임시정부를 만든 이 얘기하는데 오늘 조금 다시 설명하겠고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대단하죠. 네,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유관순 이제 누님이죠. 누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유관순은 단독 출전 안 되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3.1운동에 의한 참사고로 보통 나오죠. 수원에 있었던 이제 교회인데요. 여기 지역에 또 주민들이 만세운동 외치니까 어떡할까요? 지금 뭐 전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교회를 모으죠. 그 다음에 교회 문에 다 못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떡할까요? 불 질러버리죠. 그러면서 또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총으로 다 쏴버려 죽여버리는 잔혹했던 그한 제암리 교회고요. 자, 그 다음에 이 3.1운동이 의의를 들어가기 전에 보시게 되면 만세운동 됐는데 쉽게 말하면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탁골공원 시작을 했습니다. 맞죠?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퍼질까요? 주요 도시로 퍼집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어디로 퍼질까요? 이제 곳곳 지방 농촌으로 퍼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퍼질까요? 이제 외국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 3.1운동 때는 우리 그겁니까? 일본 애들 막 지나가면 같이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만 났잖아요. 이게 뭐죠? 흔히 말해서 비폭력이죠. 싸우지 않잖아요. 때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폭력으로 바뀝니다. 특히 농촌에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싸우기 시작하는. 왜? 두드러 패잖아요.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항하면 싸우겠죠. 그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친한 친구 아니면 여러분들 가족이 누구한테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나요? 와우 만세 이런 아니잖아. 어떻게 같이 같이 싸우잖아. 왜? 열받잖아요. 똑같습니다. 가만히 자기들은 만세면 일본 애들이 탄압하고 막 죽입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자기 옆에 있는 동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데 눈 뒤집히겠죠. 그때부터 어떻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 폭력으로 바뀌게 된다.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종로죠. 종로고 이제 그래서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의 저력을 가시했죠. 외신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때 또 정말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10분의 1 정도가 참여를 하죠. 10분의 1이라는 거의 200만?
네, 200만이 참여를 하고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이때 10,000명이 죽습니다. 거의 10,000명이 죽죠. 안타깝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정부 계획인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민족대표 33명이 자수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심점이 돼서 대표가 돼서 이끌어가야 되는 이 운동을 딱딱딱 이끌어가야 될 그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꼈겠죠. 3.1은 결국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는 뭘 느꼈을까요? 야, 이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중심이 단체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랬으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좀 더 일본에게 좀 더 이렇게 뭐 어떻게 뭔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나오는 게 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겁니다. 요 세 개가 합친 요거는 나중에 임시정부만 따로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할 때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개가 합친 게 뭐다? 다 따로 생겨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합쳐지는 게 뭐다? 임시정부 되겠는데요. 자, 그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일본 애들 깜짝 놀랍니다. 맨 처음에 무식하게 막 두드려 팼다가 그래 말 잘 듣네 한 10년간 두드려 팼다 보니까 폭발한 겁니다. 이래 난 겁니다.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때려서 안 되겠구나. 이제 좀 달래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다? 문화통치죠. 김한정 문화통치비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치 겉으로는 달래주는 척하면서 할 건 다 해먹는. 그러면서 특히 친일파를 이때 만들죠. 왜? 느낍니다. 3.1 운동 때 3.1 운동 되기 전에 뭐가 있었나요? 이제 우리나라를 넘기기 직전에 일본 친일 단체인 일진회가 있었죠. 일본이 진출하게 돕는 단체 일진회가 있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이후에 이 일진회를 해산시킵니다. 왜?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제 토사구팽이 전이 그러면서 일진회 없어졌는데 그러다가 이 3.1 운동이 터진 후에 그거를 후회합니다. 왜 후회했을까요? 친일 단체가 만약에 있었더라면 이러한 사실이 이게 터지기 전에 미리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느낍니다. 달래주는 척하면서 이제 친일 세력들을 많이 만들자. 그러면서 막 대량적으로 만듭니다. 그게 또 영향이 되고요. 그 다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식민지 국가들한테 큰 영향을,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대표적인 게 누구죠? 인도의 이제 간디죠, 간디. 간디 선생님이 이제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계로는 일본이 워낙 탄압이 심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지도자들 자수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구심점 없이 중국 난방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 정세상으로는 우리 편이 아무도 없죠. 우리는 왜?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잖아요. 거의 승전국을 하기도 뭐한데 마지막에 끝물에 딱 편들었다가 이겨버리는 바람에 승전국 돼버리죠. 승전국이니까 우리의 말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한 상황이 맞물렸고요. 그 다음에 또 3.1 운동도 재밌는 건 아니죠. 3.1 운동은 보게 되면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전라도 지역에서는 활동이 미비합니다. 선생님, 전라도면 옛날에 그 통학농민운동부터 시작해갖고 그 대단한 지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의병운동도 대단했잖아요. 남한테 토벌작전 그것 때문에 한 거였잖아요. 왜 그러냐면 남한테 토벌작전이나 그 다음에 통학농민운동 때 전라도 농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참여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테 식민지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밑으로 일본 애들이 쓸고 내려오니까 그때 연해주나 중국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지역이 좀 미비했었다. 요거까지 뭐 모르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운동을 가겠습니다. 앞에 거는 1919년이었죠. 그것 때문에 20년대 문화통치로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제 60운동인데 60운동은 20년대 당연히 6월 10월이겠죠. 10일이겠는데 자, 또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제가 수탈 계속하고 있죠. 왜? 식민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식민지 교육도 차별 엄청 합니다. 중요한 게 20년대에 있었던 이 운동들은 다 누가 주도했다? 학생들이 주도합니다. 학생들이 주도했고 60운동이랑 좀 이따 나올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랑 이거일 때 제일 핵심으로 출제위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끼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신간회를 이용한 문제죠. 즉 60운동 때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냐,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내는데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은 또 뭐가 있냐면 순종의 장례식입니다. 이번에 앞에서는 누구였다? 고종의 아들이 순종이잖아요. 맞죠? 순종 또 인산일 때 또 장례식 때 또 계기입니다. 그 인산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옛날 뭐 영화나 드라마 보시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어떠나요? 간 이렇게 해서 사람이 즐거움에 가죠. 맞죠? 갑니다. 그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며칠 좀 걸리잖아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또 일어나는 건데 이 또 순종 또 뭐가 소문이 돌냐면 독사설이 또 유행을 합니다. 독사설이. 또 일본이 죽였다. 어쨌든 그런 것들 또 해서 또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전개가 재밌습니다. 사회주의 중요한 건데요.
사회주의 뭐죠?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죠. 이게 언제 들어오나요? 중요한 게 1910년도에는 사회주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1920년대에 이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조선으로 처음 들어오게 되는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보십시오. 10년대에는 10년, 20년대도 당연히 일본에게 대항을 하지 않겠습니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로 민족주의 계열과 20년대 3.1운동 이후에 들어옵니다.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반대편에 뭐 사회주의 애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되는데 나중에 또 뒤에 가서 강의 때 배우겠지만 20년대 민족주의 애들은 보통 그겁니다. 거친 애들이 아니죠. 얘들 같은 경우는 싸우고 투쟁인 것보다는 우리 실력을 키우자. 우리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했던 게 물산 장려운동 나중에 배울 겁니다. 배울 거고 플러스 그 다음에 물산운동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 두 개를 합니다. 근데 다 실패하죠. 실패하면서 상처받습니다. 아씨 이거 해도 안 되네. 이러면서 이때 일본이 요 틈을 타서 야 자꾸 뭐 그래 아니야 지금 문화 통치기잖아. 3.1운동이 바뀌었잖아요. 맞죠? 문화 통치기 달래주잖아. 그러면 우리가 해주는 선 안에서만 너희들 해라. 그러면 너희들 안 괴롭힌다니까? 그러면서 이때 이거에 동조하면서 나온 애들이 누구냐면 바로 자치론자입니다. 자치론자. 얘들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얘들이 다 친일파됩니다. 친일파. 다른 말로 또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누구와 타협을 한다? 일본이죠.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치론자는 그겁니다. 마인드가 일본이 정해준 틀 안에서 우리가 하자. 준비를 하고 독립 준비하고 뭐 이거 하자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안에 틀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일본이랑 서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 친일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얘들은 얘를 비난하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는 지금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주의 세력 같은 경우는 거칩니다. 얘들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거친데 어쨌든 이거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제정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1925년도에 치안유지법이라 그래서 사회주의를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렸습니다. 다 잡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독립운동가들을 이 치안유지법 너 사회주의잖아 하면서 그걸 몰아세워서 같이 묶어버리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민족주의 내에서는 뭐다? 자치론자, 친일파이들이 나오면 일본과 타협이 나오면서 위기가 오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에서는 일본이 치안유지법에서 탄압을 하니까 위기가 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60운동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 60운동을 기획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팅을 다 해놓는 거죠.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빠졌는데 60운동 주도 세력은 누구다? 학생입니다. 학생. 20년대 트렌드는 학생들이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주도가 되는데요. 이 학생을 누가? 이 사회주의 애들이 지도를 합니다. 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 세력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이때 민족주의 세력이 다 참여하는 거 아니고요. 사실은 일부만 참여를 합니다. 일부만 참여를 하는데 이때 또 누구? 학생을 또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메인은 누가? 이 사회주의가 기획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려고 하죠. 근데 일본에게 잡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애들 바보 아닙니다. 딱 느끼상 오잖아요. 3.1운동 때 그랬잖아요. 100% 이번에도 순정 죽을 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미친 듯이 감시합니다. 두 눈 키고 다 잡습니다. 사전에 다 잡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잡히는 게 결국 남은 누구? 학생들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놓쳐버립니다. 일본이. 왜 그러냐면 일본 애들이 막 할 때 사회주의 애들은 학생들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야 다른 옆에 학생들 야 내일 축구실 있는 거 알지? 내일 축구실 있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내일 야구실 있는 거 알지? 즉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사실 뭐다? 이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놓쳐버리죠. 일본 애들이. 그러면서 학생들이 주도로 어떻게? 순종의 장랭년을 따라서 만세시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 애들이 이 순종 장랭년 때 군대를 쫙 깔아놓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널리 퍼지지 않습니다. 전국으로 확산은 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확산돼서 사실은 소규모로 전개됩니다. 산발적으로. 왜? 일본이 미리 예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국의 많은 학생들과 이제 사회주의 계열 단체들이 결국엔 탄압을 받으면서 이제 소규모로 전개가 된다. 이게 중요한 이제 흐름이고요. 이제 진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이거 행렬이죠. 보시면 여기 군인들 다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신간의 결성이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 60운동을 계기로 뭐다? 쉽게 생각하면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간회가 60운동을 지원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아예 있지도 않는 단체입니다. 이건 언제냐? 1920년도죠. 이게 1927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아까 기억나시나요? 사회주의가 기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민족주의가 참여를 해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 준비를 했는 거 있잖아요. 앞에서 봤듯이 민족주의 안에서 분열되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일본이 탄압하고 있죠. 둘 다 위기입니다. 위기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 힘을 좀 합쳐볼까?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서로 힘든데 합쳐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 마당에 우연찮게 이번에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별로인 사람 같은데 했는데 좀 만나보니까 괜찮은 겁니다. 쟤 괜찮네? 알지 모르게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뭐 할만한데? 괜찮은데? 뭐 좀 매력 있네? 그러면서 이제 합치자고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다? 민족유일당. 민족주의 사회. 우리의 공동적인 목표는 일단 독립이잖아. 우리 이렇게 나눠서 싸우지 말고 일단 힘을 합치자. 서로 또 위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합치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다? 민족유일당. 다른 말로 뭐 좌우합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또 민족협동전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다 그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단체가 뭐다? 신간회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민족주의도 들어가 있고 사회주의도 들어가 있겠죠. 맞죠? 이거는 또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신민회랑 같이. 그래서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60운동을 계기로 신간회가 만들어진 거지 신간회가 이 운동을 지원한 건 아니다. 맞죠? 이게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60운동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강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3년이 지난 후에 일어났던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실렸던 기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학생들 잡혀가는 거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일으켰던 주동자는 아니죠. 이 사람이 주동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핵심이 됐던 사람인데 여기 책을 보시게 되면 제 책에 적혀있죠. 사람이 여기 박춘재 학생인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 일단 학생이 20년은 다 누가 주장한다 그랬죠? 학생이라 그랬잖아요. 학생이 주도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민족차별과 교육에 불만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동이 아니고 충돌이죠. 충돌인데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인데요. 보시게 되면 배경은 이렇습니다. 뭐 충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일본 애들이 어떡할까요? 우리나라 학생들 다 무시하고 무조건 일본 학생 편 들겠죠. 자, 그러면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일어나게 됐냐? 배경을 한번 이제 보고 전개 과정 한번 보겠는데요. 뭐 하여튼 이러한 상황 속에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본인이 강주에서 나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쭉 타고 가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뭐 정말 이쁜 여인 같은 아리따운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박겨옥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일본 애가 딱 간 겁니다. 오 이쁜데! 하면 댕기머리를 짤랑짤랑짤랑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성희롱이죠. 성희롱하는데 여자는 힘이 약하니까 하지마! 왜 이쁜데 괴롭히는 겁니다. 그걸 본 아까 봤던 그 남자 사촌 동생이죠. 으악! 하면서 야 너 왜 그래! 하는데 그 순간 걔가 먼저 칩니다. 이런 조생징! 하면서 팍 때리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싸우겠죠. 그러면서 그 근처에 있었던 일본인과 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겠죠. 일본에 흔히 말하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야 누가 잘못했냐고 경찰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일본 편을 드는 겁니다. 무조건. 당연히 일본 편을 들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불만을 가졌던 이제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다 얘기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다? 그게 규모가 커지고 해서 강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이때 나옵니다. 드디어. 60운동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만들었던 이 신간회라는 단체가 당시 20년의 트렌드가 또 뭐냐면 민족유일당 운동 트렌드입니다. 민족이 하나당만 만들자. 서로 분열되지 말고. 근데 이 신간회가 진상조사는 뭘까요? 당연히.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지금 무조건 우리나라 학생들이 잘못해놓고 그러는데 확인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래서 다 파악을 합니다. 누가 잘못했나요? 성희롱한 일본에도 잘못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얘들이 다른 학생들만 아니고 강주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다 알립니다. 쉽게 말하면 신문에 이런 거서 널리 알리겠죠. 널리 알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겠죠. 이게 맞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20년대 우리나라 최대 항일 민족 운동이 됩니다. 최대 규모의 20년대. 물론 최대 규모는 3.1 운동이지만요. 그게 바로 강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그래서 강주 학생 항일 운동이나 60운동이랑 나오게 되면 미스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답으로 할 수 있는 그 미끼는 뭐밖에 없다? 이 신간해가 지원을 했냐 안 했냐. 맞죠? 앞에 있었던 그때는 신간해 자체가 아예 없었죠.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 영향입니다.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 민족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신간해의 지원 아래. 맞죠? 야, 이거는 무조건 일본을 왜 우리가 잘못했냐 이거 딱딱딱 해서 그걸 다 알려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열받겠죠. 맞죠? 안 그래도 엉뚱구도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게 결국 신간해를 해치시킵니다. 이걸 계기로 강주학생 운동 계기로 진상조사상 파견했죠. 그 다음에 민중대 아까 말했듯이 대회를 개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러한 일이 있다 지금 얘기하니까 일본에서는 탄압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신간해가 해체됩니다. 물론 신간해 해체에는 요 이유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인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요거는 신간해 뒤에 설명을 할 때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신간해 해체될 때 요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다? 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는 것도 이유가 됐구나. 요거까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공통점은 결국엔 뭐다? 두 개 다고 20년대는 누가 주도했다? 바로 우리 학생들이 주도를 했구나. 그 다음에 특히 학생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얘들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거는 뭘까요? 교육이겠죠. 민족차별 교육에 특히나 한걸 냈었다. 물론 식민지 전반에 걸쳐서 다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어디나 교육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아니고 개념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20년대 또 학생이다 보니까 또 뭘 하냐면 동맹휴학도 많이 생깁니다. 동맹휴학은 뭘까? 학교 안 가는 겁니다. 맞죠? 그런 것도 있었다.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문제인데요. 이 순서가 바뀌네. 기출문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만드는데 가 같은 경우는 제 책에 있습니다. 이거 독립선언 그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60만세 운동 때 나왔던 그런 건데요. 답은 1번이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스타일이죠. 초창기 때 능력검정시에 나왔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갈아놓고 비교해놓은 이런 스타일이 나왔고요. 최근 이제 스타일, 요것도 뭐 최근까지는 아니고 좀 예전에 나왔던 문제 스타일인데 딱 보시게 되면 광주에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말한 거죠. 특히 또 힌트 줬습니다. 민족운동. 운동 몇 개 없잖아요. 맞죠? 그때 걸 찾는 건데 민족 자결주의에 자극받았다. 이거 윌슨 대통령 이거 뭔가요? 니들 스스로 독립할 능력 되면 스스로 니들 알아서 판단해라. 이거 언제였나요? 3.1운동이었죠. 맞죠? 그 다음 신간해가 진강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했다. 답이죠. 좀 옳은 게 찾는 거 맞죠? 예, 답입니다. 기억나시나요? 60운동 때는 뭐다? 신간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때는 일단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랑 서로 같이 하다가 너 괜찮네? 너 매력있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다? 신간해였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온 신간해가 이걸 지원했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계획하고 학생들이 참여했다. 종교계 지도자들 누구였나요? 3.1운동이었죠. 민족 대표자 33인들. 그 33인들 거의 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4번. 일제의 무단 통치에. 그리고 이거 기획은 누가 했다 그랬죠? 보통? 이거 같은 20년대는 보통 사회주의 계획들이 기획을 많이 했었고 특히 사회주의 기획을 하고 따라갔던 거는 이제 60운동이었고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4번. 무단 통치에 반발해서. 이거 누구냐? 무식하게 두드려 패다 맞다 열받아 이러는 건 3.1운동이었죠. 그걸 계기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거는 문화 통치 시기 때 일어나는 게 당연히 없죠. 이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순종의 인산일. 순종이 주권한 후에 했던 게 언제였죠? 60운동이었고 맞죠? 고종이 주권했던 거는 3.1운동이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풀어봤습니다. 이 양은 페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 출제율이 그럭저럭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워낙 3.1운동 이런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나오게 되면은 믹스해서 나오겠죠. 요 세 개에 갈렸던 거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안 벗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하실 때 그렇게 복습하시면 되겠고 해당되는 문제 들어가서 푸시면은 뭐 더 좋고요. 어쨌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